자, 오늘 강의, 뭐 할지부터 잠깐 메모하고 갈게요. 지금까지는 전기장을 하는데 주로 뭘 했냐면, 벡터 전기장을 했어요. 벡터 전기장. 그래서, 벡터 전기장의 정전기적 힘에 관련되는 거를 쭉 다뤄서, 근원전화하고, 시험전화의 영향을 다 다루는 걸 했고, 거기로부터 이 벡터라는 전기강도 벡터를 정의해서 늘 얘가 QT에 비례하기 때문에 F 벡터를 이거 R이에요. F 벡터를 QT로 나눈 거를 전기강도로 정의해서 얘를 구하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는 뭐에 비례한다? QS에 대한 영향만 남아있다. 그죠? 그래서 QS가 근원전화가 점전화인 경우, 다수 점전화인 경우, 분산전화인 경우, 또 선전화인 경우, 면전화인 경우, 분포전화인 경우 대체로 다 쓰고요. 그랬더니 이 벡터는 볼트 퍼 메타의 단위를 가지는 거고, 또 이걸 보면 뉴턴 퍼 쿨롱의 단위를 가지는 건데 매질에 따라서 좀 다른 게 있고 계산이 좀 복잡할 때도 있더라. 그죠? 그래서 뭘 했냐면 대칭 구조에 쓸 수 있도록 쿨롱 퍼 메타의 제곱에 해당하는 것을 정의해서 등가전화 밀도를 정의해서 얘를 봤더니 매질에 무관할 뿐만 아니라 대칭 구조인 경우에는 아주 사용하기가 편리하더라. 그죠? 그 편리할 때 사용하는 그 관계식이 뭐였냐면 D 벡터를 내가 어떤 폐곡면을 만들면 폐곡면에 수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전부 다 뽑아서 전면에 걸쳐서 폐곡면 전체에 걸쳐서 다 합치면 걔가 이 전기장을 만드는 총 전하량, 그 내부에 있는 총 전하량하고 같더라.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D 벡터 구하는 걸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이 편하더라. 매질에도 무관하고. 그럼 이걸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요걸 통해서 이 벡터도 계산할 수 있고 또 요거 계산되면 힘도 계산되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전부 벡터 전기장이야. 벡터 전기장. 그러면서 뭐를 하나를 또 했냐면 발산량이라는 걸 정의하니까 발산량이라는 걸 정의하고 또 발산량의 정리라는 것을 해서 수학적으로 편리하게 다루도록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생긴 인티그럴에 이렇게 D 벡터에 R 벡터에 DS 벡터를 줄여서 쓸게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는 발산량이라는 걸 정리하면 얘는 요 D 벡터의 근원이 되는 전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같은 형태로 발산량을 계산해 오면, 왜냐하면 D 벡터가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원 전하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 방향, 발산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D 벡터의 R로 해서 요게 최적 적분, 이제 면적 적분인데 그 면으로 둘러싸인 최적 전체에 걸쳐서 다 적분하면 볼륨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되는 요 발산량의 정리를 구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요 왼쪽으로 이제 요건 뭐다? 요 까만색은 발산량의 정리예요. 그죠? 요 왼쪽의 거를 전기장에다 적용하면 얘가 뭐다? Q enclosed가 되니까 요 관계식은 뭐다 여러분들? 요거는 가우스의 법칙이에요. 그죠? 가우스의 법칙. 그런데 봤더니 요 식을 요 Q enclosed를 조금 변형하니까 최적 내의 총 전하량이라는 것은 그 내부에 있는 전하 밀도를 최적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요 식은 의미를 해석해서 최적 내에 있는 총 전하 밀도를 다 합치면 요 볼륨에 대해서 합치면 되는 거니까 요거하고 같으니까 요 식을 비교하면 어때야 되는가 하면 어때야 된다? 요 값하고 요 값이 같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다이버전스의 D 벡터의 R 벡터 이꼴 로의 쿨롱 퍼 메타의 삼성에 해당하는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요 식 하나에 들어있는 요 연결되는 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의미가 있고 연결하는 고리를 다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요걸 뭐라 그랬는가 하면 포아송
방정식이에요. 포화성 방정식. 그런데 이 포화성 방정식은 우리가 2학기까지 가는 걸 염두에 두면 맥스웰 방정식의 하나예요. 요거는 뒤에 가서 2학기에 맥스웰 방정식의 하나이기도 한 거예요. 포화성 방정식은. 그런데 또 미리 얘기할 것은 포화성 방정식은 미분 형태로 된 건데, 미분 형태로 된 걸 적분 형태로 바꾼 게 무슨 방정식이다? 가우스의 법칙이다. 그죠? 이것도 잘, 요거 한 덩어리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연결하는 걸 알면 전자기학 다룰 때 편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기를, 요 법칙이, 요게 가우스의 법칙인데, 가우스의 법칙은 어떤 용도로 쓴다고요? 대칭 구조에서 D 벡터 구하고 E 벡터 구하고 F 구하는 전기장 해석하는 거에 쓰는데, 요 포화성 방정식은 대칭 구조가 아닐 때, 비대칭 구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비대칭 구조의 전기장 해석에 사용되는 거예요. 전기장 해석에 사용돼.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 형태가 이런 거예요. 전하밀도 분포. 전하밀도가 뭐를 형성하는 근원이에요? 전기장을 형성하는 요의 R이 근원 전하. 뭐에? 전기장 형성이에요. 전기장 형성의 근원 전하 분포를 알면 여기로부터 D 벡터를 구할 수 있고요. D 벡터 구할 수 있고, 또 여기로부터 뭐 구할 수 있는 거 그러면 E 벡터를 구하고, 여기로부터 정전기적 힘을 구하는 용도로도 쓰고, 또 우리가 오늘 들어가게 되는 스칼라 전기장의 V를 구하거나 정전기적인 에너지 장벽을 구하는 거에도 쓰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전체 요약해줬다. 그죠? 이거 왜 한다? 처음에 이 모든 거는 얘나 모든 건 모두 뭐를 기반으로 어디에서 기반된 거다? 쿨롱의 법칙에서 기반된 건데, 여기 가우스 법칙을 오기 전에는 쿨롱의 법칙 가지고 계산하는 걸 쓸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와서, 분포 전하가 어떤 형태로 전기장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거를 계산해 가는 일이라는. 물론, 요 로를 알면, 요 조각조각이 뭐를 계산하는 거? DE 벡터나 D 벡터 구성하는 걸로 계산해서 다 합쳐주면 되죠. 적분해주면 되는데, 그거 말고 바로, 우리가 적용하는 예를 하나 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포화성 방정식의 응용 예를 내가 이제 전공은 반도체 전공이니까 반도체 걸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일을 하나 하려고 그래. 내년 3학년 때 배울 건데 3학년까지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고 로가 주어지면 이거로부터 D 벡터, E 벡터를 구하는 일을 보여주려고 그래. 그런데 반도체에서 하고 싶은 것도 당연히 이쪽이죠. 버리지 말란 말이지. 반도체에서, 전자기학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반도체 전공인, 내가, 사실 전자공학 전공인데, 반도체 전공인 내가 전자기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혹이라도 전자기학이 반도체를 위한 전자기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자기학은 우리 학부의 모든 교과목, 모든 분야에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와서 다른 학부에서 와서 듣는 사람들한테도 공통으로 적용될 정도로 공학적으로는 응용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는 반도체 가지고 예를 들겠지만, 그런데 2학년 전공에 들어왔지만 전공 배우는 것 같지도 않고 허전하죠, 그죠? 그래서 전공 배우는 것 같은 느낌도 줄 겸 해서 반도체 예를 하나 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게 오늘 이제 요 첫 번째 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베타 전기장이 있어. 베타 전기장 하니까 여러분들 복잡했죠, 그죠? 그래서 뭘 할 건가 하면 스칼라 전기장 할 거예요. 스칼라 전기장. 그래서 이것도 내가 가이드 하는 대로 잘 따라오면 어렵지 않아요. 또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중간 강의 평가한 의견을 보니까 내가 의도한 걸 대체로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 중에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학생도 있고, 아직은 기초가 좀은 부족해서 좀만 내가 엉덩이를 쳐주면 잘 달려갈 수 있는 학생도 있고, 조금 부족하지만 좀 더 채우는 일만 하면 잘 갈 학생들도 있는데, 그 모두가 우리 동료란 말이에요. 그죠?
다가게 하려면 조금 자세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말이 빨라져요. 내용은 뭐 안 빼고 다 자세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들어가는 내용에 진도가 빠르다고 느끼면 아 이게 정상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좀 빠르는 거지 내용은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자세히 다루고 있어 사실은. 그래서 속도가 조금 빨라질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제 스칼라 전기장은 들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벡터 전기장 할 때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쉬워요. 자, 그럼 포화성 방정식 응용부터 할게요. 이거 지우고. 자, 이래요. 포화성 방정식의 포화성 이퀘이션의 응용 예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포화성 방정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뭐 해석하는 거예요? 로 x가 또는 로의 r 벡터가 주어지면 그죠? 전하가 주어지면 이거로부터 전기장 해석을 이게 뭘 만들어요? 이게 쿨롱 퍼 메타의 삼승에 해당하는 이런 전하가 있으니까 이 전하가 이게 전기장 형성의 근원이 되는 전하인 거예요. 그죠? 이게 있으면 전기장을 만들 건데 여기 있는 요 전기장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전기장의 해석을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포화성 방정식이 어떠냐 하면 다이버전스 D 벡터의 R 벡터 이꼴 로의 그 점에서의 전하 밀도이다인데 수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뜻은 뭔가 하면 내가 D 벡터를 다이버전스를 구하는 거야. 뭐다? D 벡터 어떻게 구하면 된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T에 X 방향 성분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T에 Y 방향의 변화가 있는지 보고 Z축 방향으로의 D 벡터의 변화가 있는지를 봐서 이 변화가 있으면 뭐란 얘기야? 이게 있으면 전기장이 지금 변하고 있구나. 그 점을 지나면서. 그럼 뭐가 있단 말이야? 전하가 있구나. 전기장을 만드는 그런 전하가 존재하는구나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죠? 이거의 접근 형태가 또 뭐라고요? 가우스 법칙이에요. 그죠? 자, 이제 이거인데 요게 3차원으로는 다이버전스의 D 벡터가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교과목에서는 다이버전스의 벡터 이렇게 붙이는 일이 있으면 그 붙이는 일이 번거로워서 나는 그냥 이거를 이렇게 써서 이거 벡터 오퍼레이터다,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다 이렇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3차원으로만 돼 있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이제 내년 3학년 반도체 때 배우게 되는 여러분들 PN 접합 다이오드였어요. 예? PN 접합 또는 여러분들이 배우기엔 PN 다이오드라고 배운 거야. 이 다이오드는 응용처가 굉장히 많은 거야. 뭐 자동차용부터 시작해서 통신용, 그 다음에 반도체용, 메모리용 다 PN 접합이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전기적인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PN 접합이 있는데 PN 접합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있는데 이렇게 붙이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여기하고의 특성 차이 때문에 여기는 이제 홀이 많고 여기는 전자가 많아요. 혹시 못 알아들어도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막연히 하려고 그래서 막연히 할까봐 조금은 도와주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붙이면 어떤 것이 생기는가 하면 경계면 서로 다른 걸 붙이니까 싸움박질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해서 휴전이 된 거예요. 휴전이 됐는데 휴전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여기는 음의 전하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고요. 음의 전하가 이쪽에는 양의 전하가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어요. 양의 전하가. 그래서
음의 전하가 있고, 양의 전하가 여기 있으면 내부에는 이렇게 전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요 차이가 있지만, 긴장 상태를 얘가 유지해가지고, 여기에 홀이 이쪽에 못 넘어가고, 전자가 못 넘어가게 딱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이게 그래서 전기적인 특성에, 다이오드의 전기적인 특성에 어떻게 변화를 주는지, 어떻게 내가 소자의 특성을 개선해야 되는지 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좌표를 이렇게 X축이라고 하면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플러스 A고,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들 포신하게, 여기가 마이너스 A인 지점이에요. 마이너스 A인 지점.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드는데, 여기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여기도 정기적으로 중성인 거예요. 중성이라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로의 X가, 로가 0 쿨롱 퍼 메타의 삼승이라는 얘기예요. 전하를 띄지 않았다. 그럼 전하를 띄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 전하가 전혀 없을 때도 전하를 안 띄고요. 양의 전하도 있고 음의 전하도 있는데 같은 양으로 있어도 중성이에요.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양으로 각각 양의 전하고 음의 전하가 같은 양으로 있고, 여기도 양의 전하고 음의 전하가 같은 양으로 있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음의 전하가 있고 여기는 양의 전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요거는 1차원으로 그렸는데, 이 포화성 방정식의 포화성 이퀘이션의 1차원 표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요게 x, y, z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어떤 형태로 바뀌는가 하면, 요 포화성 방정식이 1차원이니까 x축 방향으로만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d의 x축 방향이 로의 x 요렇게 되는 거하고 같아져. 요게 포화성 방정식이에요. 몇 차원? 1차원 구조에서. 1차원 구조에서.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d의 x를 구하고 e의 x를 구하고, 그리고 e의 x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전위 분포도 구할 수 있고요. 에너지 장벽 분포도 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포화성 방정식의 1차원 표시인데, 내가 그 얘기를 아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전자기학 할 때 중요한 것도 맥스웰 방정식의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맥스웰 방정식 구성 요소 중에서 참고로, 이건 참고예요. 꼭 참는 거예요. 어렵지만 참고. 반도체를 다루는 동안에 반도체의 정기적인 특성을 구할 때, 정기적 특성 구할 때 가장 핵심 골격이 되는 수식이 3개가 있어요. 핵심 골격이 되는 수식이. 그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하는 포화성 방정식이에요. 포화성 방정식이 반도체에서 정기적인 특성을 해석하거나 또는 결정하는, 뭔가를 지배하는 첫 번째 식이에요. 전자기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배웠어요. 이거는 어떤 뜻인지도 얘기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류식이라는 거예요. 전류식. 이것도 배울 거예요. 지금 스칼라 전기장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전류식에 관련되는 거예요. 전류식에 관련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요. 세 번째가 이것도 배워요. 전류식 다음에 배워요. 전자기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뭔가 하면 연속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연속 방정식. 요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전기장에서, 정전기장에서는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한 식이에요. 요 세 개가. 반도체라고 그러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다 쓸까요? 정전기장. 정전기장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 요 세 개예요. 요 세 개. 그래서 요 세 개를 지나가면서 내가 핵심을 잡아주고 할 거예요. 그 대신에 포화성 방정식은 뭔가 하면 여기 썼듯이 수식으로는 요거인데, 전하 분포가 D 벡터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E 벡터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최종적으로 정전기적 에너지 장벽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하는 것을 지배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는 거를, 얘를 나중에도 반도체도 중요하니까 하는 걸 한번 알려주려고 여기다 적었어요.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요 세 개가 기반이 되는 전기장 쪽이에요. 자기장도 있고 이제 뭐 있지만 반도체 소자는 대체로 전자 소자라서 정전기장 쪽이 많이 카운트 되는 거예요. 거기는 요 세 개가 주도적인 시기. 요 세 개를 전자기학에서 한번 배워요. 그런데 반도체 응용할 때 조금 더 복잡해져요. 자, 다시 그럼 이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포화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요걸 하는데 어떤가 하면 요거는 주어져요. 요거는 주어지든지 또는 알려져 있든지 또는 때로는 겉보기로 주어지지 않고 살짝 숨겨놓은 형태같이 주어질 때도 있으니까 최소한 요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로우 X는 전화분포는 아는 거다 생각하면 돼요. 아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여러분한테 주어진 것 같이 되어 있지만 반도체에서는 히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 같으니까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값이에요. 그럼 이 아는 값으로부터 요거 구하고 EX 구하고 VX를 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한글을 이제 한 번 더 여기다 쓸게요. 자, 요거 지울게요. 이제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이쪽엔 풀어가는 일을 할 거예요.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쪽에 P형 반도체고 여기 N형 반도체. 혹이라도 또 혼동하지 말게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반도체를 갖고 와서 얘기한다고 전자기학에서 반도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자기학은 전자공학부의 공통 교과목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모든 학생이 전자기학을 필수로 잘 듣고 잘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자 시스템에서는 필수로 안 해놓은 바람에 난리가 났지, 지금 사실은. 필수로 바꿀 거예요, 여기도. 이제 P형, N형이 여기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요 밑에다 썼듯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제 좌표축을 이렇게 X축을 하면, 얘가 메타의 단위를 가지는 거라면, 여기가 경계가 제로고요. 이쪽의 경계가 플러스 A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쪽에가 마이너스 A인 형태로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A인 형태로. 이거. 그런데 봤더니, 로 X는 뭐라고요?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X축이 있는데, 메타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마이너스 A 플러스 A가 있는데, 요 왼쪽 오른쪽은 중성이라 그랬으니까 로가 0이에요. 지금 뭐 그리고 있어요? 로의 X를 그리고 있어요. 쿨롱4 메타의 삼성이라는 그거를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설문지를 보면 문제를 풀어달라 그러는데 문제를 풀어주는 일이 사실 우리 수업 시간에 숫자 넣는 일인 건데 숫자를 언제든지 넣을 수 있게 문제를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를 너무 다른 사람이 풀어주길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정 안 되면 질문 시간에 갖고 와서 하면 되잖아. 그죠? 자, 이쪽도 0이에요. 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A인 지점, 여기가 플러스 A인 지점. 왜 이렇게 한쪽은 왼쪽에 쓰고 위에 쓰고 아래 쓰는지는 짐작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래요. 여기 가운데가 0이에요. 되는데 여기는 음의 전화를 띄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음의 전화를 아까 여기 음의 전화를 띄고 있고 이쪽은 양의 전화를 띄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음의 전화가 이만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로 제로만큼 있어요. 로 제로만큼. 반듯한데 반듯하지 않게 보이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로 제로만큼의 크기를 가지고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음의 전하량하고 여기 있는 양의 전하량이 어떻다는 얘기인가 하면 서로 면적이 같아요. 그러면 겉보기로 보면 Pn접합 다이오드 전체로 보면 또 뭐라는 얘기하면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로부터 전개 분포가 이 반도체 이제 예를 들면 응용 문제는 여기요. 이런 구조가 있다. 여기에 음의 전하를 띈 전자를 여기다 넣으면 이 전자가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이렇게 묻는 일을 하면
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전자가 음의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구하려면 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힘이지만 힘을 구하려면 뭐 구해야 돼? 전개량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구하려면 문제가 이렇게 되죠. 아, 이런 공간에 전자를 여기 집어넣으면 전자가 얼마만큼의 힘을 받아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를 설명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걸 하는 과정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요게 주어졌다, 그죠? 포화성 방정식을 가지고 뭘 구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요 식을 쓰는 거예요. 포화성 방정식 근거예요. 그럼 뭘 하냐면 이거는 미분식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그럼 이거 바꾸면은 dx는 요 식을 변형하면 ddx는 ρx의 d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내가 임의의 점에서 전하밀도 분포는 등가 전하밀도는 전하밀도 공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네 인 거예요. 적분하면 임의의 점에서 어떻게 되는지 하면은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단위가 뭐가 된다? 쿨롱포 메타의 제곱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요 그림은요, 요거는 기호인데 포화성 방정식의 적분 형태가 가우스 법칙이라 그러겠지만 가우스 법칙을 1차원으로 쓴 게 요거 같은 거예요. 요거. 그럼 이거를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이래요. 여기다가 dx를 그리는 거예요. x축에다가 dx를 그리면 수식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다는 얘기인가 하면 왼쪽에서부터 쭉 적분해 가면, 적분한다는 얘기는 더해 간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왼쪽에서부터 더해 가요. 더해 가면 더해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제로가 여기까지 쭉 연속된 다음에, 그죠? 음의 값이 일정한 값으로 더해져.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일정한 기울기로 증가하는 값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값이 얼마가 될 건가 하면 요 사각형의 면적이겠죠. 그죠?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의 로 제로의 a가 요 크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는 양의 값이 더해지잖아. 그죠? 구분구적으로 쭉 하는 양의 값이, 그럼 이 값이 줄어들겠지. 그지? 근데 어디까지 오면 이 음의 양하고 양의 양이 똑같아요? 여기까지 오면 똑같지. 그죠? 그러면 얘가 요 일정한 기울기 가지고 증가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해지는 거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요게 등가 전하밀도 분포가 쿨롱포 메타의 제곱이 이렇게 되네 인 거예요. 그죠? 그럼 그림부터 먼저 그릴게요. 그러면 알겠다. 그죠? 그러면 x축에 따라서 등가 전하밀도를 구했으니까 전개강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전개강도는 어떻게 하면 돼? EX는 dx를 뭐로 나눠주면 돼? 유전상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유전상수가 실리콘으로 똑같은 유전상수라고 하면 여기 경계 있으니까 어때요? 나눠봐야 0은 나눠봐야 0이고 요거 나누면 여기 음의 값으로 이렇게 오는데 여기 값이 뭐야? 마이너스 로 제로 a를 뭐로 나눈 거? 유전상수로 나눠준 거.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이렇게 직선의 형태 있고 여긴 0을 나눠봐야 그대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전개강도 분포야. 그러면 아까 내가 여기다 음의 전하를 띤 전자를 집어넣으면 걔가 받는 힘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플러스 A라고 하면 F의 마이너스 Q의 전자가 받는 힘은 F는 어떻게 하면 돼요? FX는 전자의 전하량에다가 EX로 곱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하고 형태가 똑같은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는 거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긴 0, 여기도 0,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힘을 받겠죠. 그럼 이런 질문이 되겠죠. 어느 지점에서 힘을 가장 세게 받을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래야 돼? 요 한가운데서 힘을 가장 세게 받지. 왜? 한가운데가 전개강도가 크기로는 제일 세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여기는 이제 로 제로 A의 입실론에다 뭐 곱하는 거예요. 전자의 전자에 마이너스가 없어졌으니까 Q가 곱해진 거. 마이너스가 날아간 거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수식으로 만들면 1차 함수 여러분들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거는 요 정도 해놓으면, 포화성 방정식이 나중에 반도체 가서 이런 용도로 써서 하겠네? 인 거예요. 또 사실은 이거 말고, 이제, 요게는 우리 요까지 왔지만 전자기하 구입 배우느라고, 그 다음에 뭐도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스칼라 전기장에서 나오는 전위분포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위분포. 전위분포는 요걸 적분하면 돼요. 안 배웠지만 청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적분하면 이래요.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A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적분하면 이렇게 와서 이차함수 또 이차함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V가 그 다음에 또 전자가 느끼는 에너지 장벽이 W의 전자가 느끼는 에너지 장벽 분포 얘는 볼트의 단위고요. 얘는 줄의 단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X축에다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A 하면 얘는 이렇게 증가하는 건데 얘는 다시 얘는 마이너스 Q에다가 VX를 해서 전자의 전하는 마이너스 Q를 곱하면 돼요. 그럼 다시 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건 아직 우리 안 했어요. 스칼라 전기장 하면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화성 방정식이 우리가 응용을 생각하지 않고 다이버전스 D는 로우라고 하는 식을 써놓고 응용을 안 보여줬지만 이렇게 유용하게 쓰는 게 되네? 같이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일부러 수식으로 안 만들어준 건 여러분들 요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걸 수식으로 표시하면 로우의 X는 어디에서 X가 마이너스 A보다 적은 데서 0,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0보다 적은 데는 마이너스 로우 제로, X가 0보다 크고 플러스 A보다 적은 때는 플러스 로우 제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X가 A보다 큰 구간은 0 이렇게 된 걸 그림으로 나타내서 그 다음 단계를 그림으로만 그려줬어요. 그죠? 그럼 수식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들 쉽지. 아니 1차 함수 이거 만드는 게 시간 좀 먹게 아니. 또 적분하면 더 쉽지. 적분 한 번만 하면 모든 일이 끝나니까. 그죠? 요거는 내가 놔둬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정전기장에서 포화성 방정식이 어떻게 응용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줬어요. 그러면 이걸 뭐다? 뭡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기를 쿨롱의 법칙 가지고 이제 E 벡터는 4파이 입실론 분의 1 R의 제곱분의 DQS의 A의 R 벡터 이걸 가지고 하는 일을 안 해도 되는 일이 됐지. 되는 그죠? 왜요? D 벡터는 재료의 매질에 무관하니까 D 벡터 구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내려오는데 이쪽 재료가 실리콘이고 이쪽 재료는 실리콘이 아니다. 예를 들면 좀 억지스럽지만 저면염이다. 그죠? 그러면 그때는 여기로 얘는 연속인 함수인데 여기서는 연속이 안 될 수 있어요. 그 정도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화성방정식 응용 여기 해놓고 그러면 내가 이제 주제를 바꿀게요. 스칼라 전기장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또 여러분들 뭐 숙제한다고 밤새운 사람도 있고 그래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내가 잠시 칠판 정리하는 동안에 지금 강의 집중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문자 날리세요. 30초. 자, 이제 텍스트북으로 따지면 이제 3장이에요. 3장인데 스칼라 전기장, 스칼라 전기장 인데 다루는 내용은 정전기적 에너지하고 전위라고 하는 거예요. 전위. 영어를 쓰면 정전기적 에너지는 일렉트로스태틱 이 공통으로 들어가고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요 포텐셜 에너지 대신에 일렉트로스태틱 웍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기호는 뭐라고 쓸 건가 하면 W인데 웍이라는 의미에서
일렉트로스태틱이라 그래서 E를 붙일 거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E를 쓰면 좋은데 E를 어디다 이미 써버렸냐면 전기 강도에 썼어서 혼동될까봐 이렇게 구별해서 쓰든지 이렇게 쓰든지 또는 E에 P라고 붙이면 포텐셜 에너지 얘기하는 거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위는 요거까지는 똑같은데 포텐셜이라고 써요.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근데 포텐셜은 V의 R이라는 형태로 쓸 거예요. 단위는 요거는 에너지니까 얘는 일종 에너지니까 우억이고 에너지니까 얘는 단위가 줄이고요. 줄이고 얘는 단위가 볼트예요. 볼트. 그러면 이거는 한글로 전위인데 이제 우리가 전자공학 하는 동안에는 전위도 중요하지만 전위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은 전압을 많이 써요. 전압. 전압은 전위차예요. 전압하고 전위차하고 달라요. 전압은 두 지점의 전위차를 나타내는 전기적인 압력 뭐 이런 뜻으로 썼겠죠. 전압이요. 전위차가 전압이에요. 그럼 이거는 원래는 뭔가면 V의 BA 같은 형태로 쓸 거예요. V의 BA. 얘는 단위가 볼트예요. 볼트. 자, 그러면 전체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칼라 전기장하고 벡터 전기장을 동시에 비교하는 일을 먼저 해놓을게요. 그러면 따라오기가 쉬워요. 자, 이래요. 이제 이렇게 전기장이 있어요. 여기에 X축, Y축, G축이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벡터 전기장하고 스칼라 전기장하고 벡터 전기장하고 스칼라 전기장을 구별해서 비교를 할게요. 그럼 이래요. 우리가 얘기하기를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에 QS라고 얘기하는 근원 전하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점전하 말고 뭐도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분산 전하도 있고 이래요. 그죠? 그래서 QS에 해당하는 거든지 이렇게 근원 전하가 여기 근원 전하가 있어요. 근원 전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나 하면 여기에 관측점에 해당하는 요 R 벡터에 해당하는 요 지점에 QT가 시험 전하가 있는 걸로 했어요. 시험 전하, 그죠? 시험 전하. 그러면 이래요. 벡터 전기장에서 어땠냐면 원래 정전기적 힘이라는 걸 했어요. F 벡터라고 하는 것을. F 벡터. F 벡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늘 F 벡터는 늘 이제 전기장에 의해서 형성되는 근원 전하에서 형성되는 전기장 내에서 요 시험 전하가 받는 힘은 반드시 확실하게 이제 분포 전하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건 뭔가 하면 얘는 반드시 QT에 비례했어. 그죠? QT에 비례했어요. QT에.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데 여기에 뭐의 영향도 있는가 하면 QS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그죠? QS 영향이 있고 QT가 있는데 QT에는 반드시 비례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QT를 처음부터 들고 다니면 힘드니까 QT를 나눠서 F 벡터에서 QT를 떼내는 일을 했어요. QT를 떼내는 일. 그러면은 요 속에는 뭐만 남았는가 하면 무슨 영향만 남았는가 하면 근원전하의 영향만 남았어요. 그죠? 근원전하에 의해서 형성되는 전기장의 영향만 남아서 얘를 E 벡터의 R 벡터에 해당하는 것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만 남았냐면 QS의 영향만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F가 필요하면 어떤 일을 하라 그랬다? 여기서 구해는 E 벡터에 R 벡터에다 뭐를 곱하면 되도록 했어요? QT를 곱하면 되도록 일을 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 집중했냐면 E 벡터 구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쿨롱의 법칙으로부터 구하는 것도 했고 가우스 법칙 구하는 것도 했고 가우스 법칙으로 구하는 것도 했고 또 뭐요? 포화성망정식으로 푸는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얘는 E 벡터는 전개강도인데 뭐다? 전개강도인데 뭐다? 근원 전하의 영향을 담고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스칼라 전기장, 여기 뜻을 잘 구별하면 똑같은 그림을 여기다 하나를 더 그릴게요. 이렇게 있어요. 이제 스칼라 전기장 진행되는 거를 전체 결과를 그려주는 거예요. 혼동하지 말라고. 여기 X축이 있고요. 여기에 Y축이 있고, 여기에 G축이 있어요. G축이 있는데, 여기에 이 QS가 사실은 여기에 뭐를 만드는 걸 했냐면, 얘에 의해서 이렇게 전기장 E벡터를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죠? 그죠? 요 그림이 최종적으로 요 E벡터 가지고 계속 다루는 걸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에 집중했다? E벡터 또는 D벡터 구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미치는 영향만? 근원 전하가 미치는 영향만 다루는 일을 집중해서 최종적으로 정전기적 힘이 필요하면 어떻다? 마지막에 시험 전하를 반영했어요. 그죠? 그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QS가 있든지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근원 전하가 있어서 얘가 여기 이렇게 전기장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 전기장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시험 전하가 있어요. QT가 이렇게 하는, 이게 R 벡터인데 여기 QT가 이렇게 있어요. 시험 전하가.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냐면, 자, QS는 고정되어 있는데, QS가 이제 요 그림하고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을 하냐면, 요 QS가 이제 전기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전기장을 만들고 있는 이 공간에 QT가 최종적으로는 여기 와 있는 걸 지금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딘가 하면 이 전기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지점, 그게 어디예요? 무한히 먼 지점이잖아요. 그죠? 무한히 먼 지점에서 이 전하가 이 전하의 영향을, 근원 전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아주 멀리 있는 데서 이렇게 땡겨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일을 정전기적 일을 계산하면 그게 WE인데 뭐다? 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늘 뭐에 비례하는가 하면 QT에 비례해요. 계산했더니. 이 지금 스칼라형이에요. 그죠? 여기 스칼라형이에요. 일이나 에너지 스칼라요. 이게 뜻이 뭐다? 정전기 일이 뭐다? 이 전하는 QT를 이 무한대 지점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다 세워 놓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요 WE예요. 그랬더니 그 일은 늘 뭐에 비례하는가 하면 QT에 비례하는데, 당연히 QT 말고 뭐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 전기장이 세면 센 대로 그걸 거슬러 가야 되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QS 영향이 작용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반드시 QT에 비례해요. QT에. 만약에 점전하면 QS에도 비례해요. 근데 QS는 지금 분산 전하도 다루고 이럴 거라서 QT에만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여기서 힘을, 뉴턴을 여기 전하로 나누면 뉴턴 퍼 쿨롱인데 최종적으로는 얘가 단위가 뭐였다? 볼트 퍼 메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볼트 퍼 메타. 근데 여기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전기장의 영향만 따로 빼놓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땡겨오는 일을 안 하고 요 지점에 어떤 전하든지 요 지점으로 데리고 오는 일을 염두에 두고 요 위치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 걸 염두에 두면 어떤 일을 하는 게 편한가 하면 여기 계산에는 WE에 해당하는 것을, R에 해당하는 것을 QT로 나눠 놓는 거예요. QT로. 그러면은 요 단위는 여러분들 볼게요. 줄 나누기 뭐예요? 줄 나누기? 이게 에너지 줄이고 QT는 쿨롱이잖아요. 그죠? 줄 퍼 쿨롱인데 요걸 다르게 계산하면 줄 퍼 쿨롱은 볼트가 돼요. 단위가 전압의 단위가 돼요. 또는 전위의 단위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약속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럼 또 여기 더 기울치기 전에 요 QT하고 QS의 영향인데 QT에 비례하기 때문에 QT로 나누면 요 결과엔 QT의 영향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뭐의 영향만 남아있어요? QS의 영향, 근원전의 영향만 남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정의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V의 R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약속이에요. 알겠죠? 그죠? 그러면 VR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전위라고 하는 거야. 전위. 그러면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내가 왜 전위를 정의했냐면 내가 이 전하를 무한대 지점에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할 때 간단하게 WE 이퀄 어떻게 하면 되라고 했냐면 QT에다 뭐만 곱하면 지금 계산해 놓은 VR만 계산하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물리량이에요. 전위는 그럼 뭐다? 아, 내가 전하를 그 점에까지 옮겨 올라 그러면 그 에너지 필요한 걸 계산하려면 일을 얼마나 했는지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무조건 지금 전위에다가 Q만 곱하면 되네? 만약 이 Q가 전장을 뭐 곱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Q 곱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였고요. 그래서 요쪽이 벡터 전기장이고 요쪽이 스칼라 전기장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힘에 해당하는 게 뭐인 셈이에요? 1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전기지 1이요. 그 다음에 여기 전개 강도에 해당하는 게 뭐인 거예요? 전개 강도에 해당하는 것이 전위예요. 그럼 뭔가 하면 여기 얘기한 E 벡터의 R이라고 얘기하는 볼트 퍼 메타의 단위를 가진 거 하고요. 벡터 전기장에서는 요거인데 스칼라 전기장에서 뭐였어요? VR이라고 하는 볼트는 모두 다 뭐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근원 전하의 영향을 나타내는 건데 하나는 뭐다? 벡터 물리량이고 하나는 스칼라 물리량이에요. 그죠? 그러면 비록 나타내는 것은 하나는 벡터 물리량이고 하나는 스칼라 물리량이지만 어때야 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똑같이 뭐의 영향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QS에 해당하는 것에 영향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얘하고 얘하고는 어떻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거로부터 이걸 계산하든지 이거로부터 이걸 계산하는 일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칼라 물리량하고 벡터 물리량을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연결 고리가 어떻게 되느냐고 결론을 지을 건가 하면 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전개가 단위는 보니까 뭐예요? 단위는 볼트 퍼 메타이니까 길이로 나눠주는 과정 같은 게 있어야 되겠네. 같은 게 보이는 거 이건 볼트고 그죠? 그래서 이래요. 나중에 계산하면 ER 벡터나 VR은 뭐의 영향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원 전하의 영향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비록 표시한 물리량을 하나는 스칼라고 하나는 벡터지만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서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서 반드시 환산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에 V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볼트 퍼 메타가 되는 거고 요게 미분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V로부터 E를 계산할 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또 뭐도 돼야 돼요? E로부터 V로 계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V로부터 V의 R 벡터로부터 E 벡터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요 식을 쓰면 되고 반대로 E 벡터에서 V를 구할 때는 요걸 적분 형태로 바꾸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V의 R 벡터는 마이너스 인티그럴 E 벡터의 R을 경로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적분을 무한대에서부터 R 벡터 있는 지점까지 적분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어떤 용도라고요? 요거는 E 벡터에서 뭘 구하는 거예요? V를 구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 쓰는 식이에요. 똑같은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스칼라 전기장은 처음에 시작할 때 쿨롬의 법칙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해 가는데 벡터에서 배웠던 거를 활용해야 돼요. 벡터 전기장에서. 그래서 그런 일을 가려고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요것도 나중에 이제 포슨 방정식에 포슨 방정식이란다. 맥스웰 방정식에서 들고 다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누가 이제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야, 에이. 예? 여러분들 봐라.
딴전 피고 왔다는 고백이야, 그거는. 내가 그 난리라 그러지 않는데, 이제 와서 잘 듣고 있습니다, 날리는 거는, 여지껏 안 듣다가 지금, 듣는 거지. 멍땡이 치지 말고 들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스칼라 전기장 전체 개괄 설명은 꼼꼼하게 해줬어요. 여기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공간을 쓰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림을 따로따로도 그려줬어요. 이걸 뭐다? 여기하고 여기 전화가 있을 때 주고받는 힘, QT가 받는 힘의 입장에서 시작해서 본 거고, 요거는 뭐다? QS가 만든 전기장에서 QT를 마지막에 여기다 위치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보는 입장에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기초공사 지금 한 6, 7분 남았으니까 조금 이제 시작해 놓을게요. 다음 시간 이어갈 기초공사야. 자, 지금 이제 좀 전에 한 학생이 막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몸이 달았으니까 이제 이번에 기회 줄게요.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문자 날리세요. 자, 먼저 스칼라 전기장에서 스칼라 전기장 그러면 여러분 스칼라에 안 그러면 스칼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거요? 0일 수도 있고 음의 값일 수도 있고 양의 값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방향은 없어요. 그냥 값만 있는 거예요. 0 포함 음의 값일 수도 있고 양의 값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래요. 이제 전기장 내에서 QS 또는 DQS라고 하든지 간에 근원 전하에 의해 형성된 전기장 내에서 이제 이게 빨간 줄인 셈인 거예요. 그냥 빨간 글씨로 쓰고 싶은데 잊어버렸어요. 시험 전하를 자세히 쓸게요. QT의 쿨롱에 해당하는 시험 전하를 전기장의 영향이 없는 지점이라고 하면 전기장이 없는 지점은 뭐예요? 전기장 영향으로 정정식 힘이 작용하지 않는 지점이니까 E 벡터 이꼴 R 이 0인 지점인데 그게 어딘가 하면 R이 요게 0인데 어디인가 하면 R 벡터 이꼴 무한대인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원전화부터 아주 먼요. 이제 이걸 쓰다 보니까 조금 뜻이 여러분들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시험 전화를 전기장의 영향이 없는 지점으로부터 전기장 내의 한 점, 거기가 R 벡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측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관측점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옮기는데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를 기호를 이제 요게 뭔가 하면 요게 WE이고 단위가 줄이에요. 줄. 자, 그림 그래요. 나도 버거워. 복 찾았어요. 말을 많이 했더니. 요게 X축이고요. 요게 Y축이고, 요게 이제, 요게 G축이야. 그러니까 어디엔가 내가 이제 가상적인 거든지 형상화해서 하여튼 QS가 있든지 DQS의 형태로 이렇게 분포 전화가 있든지가 이렇게 전기장을 만들고 있어. E 벡터. 이걸 구하는 것은 E 벡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D로부터 구하든 어떻게든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공간 내에서 아까 그림 그렸듯이 요 점이 R 벡터에 해당하는 관측점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QS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부터 멀리 있는 지점에서 이게 아주 멀리 있는
무한대인 이 지점에서부터 이 전하를, 요 QT를 여기로부터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 그럼 전기장은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요 전하에 의해서 결정된 걸로 딱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전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놀며 자며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미리 얘기하면 요 WE는 경로에 무관해요. 아직은 안 보였지만 요거는 이동 경로에 또는 옮기는 경로에 무관해요. 옮기는 경로에 무관. 시작점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 그랬냐면 요걸 R이라고 그럴게요. R. 의점대로 붙일게요. 시작점은 무한대라 그랬으니까 시작점과 최종 종점 또는 그 종점을 지금 뭐로 하고 있냐면 관측점이에요. 그죠? 관측점에만 관계되는 물리량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하고 일하고의 관계를 알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하면 내가 요 경로가 있는데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경로가 요렇게 가는 경로를 벡터라 얘기하면 dl 벡터, 이동 경로 중에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여기 그냥 일반화해서 쓰면 위치에 따라 다른데 경로는 뭐를 가지고 나타내면 되는가 하면 요런 선 조각은요. 선의 길이하고 뭐를 반영하면 되는가 하면 경로의 방향. 그죠? 요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길이는 dl이고요. 방향은 요 접선 방향 A의 탄젠셜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경로의 접선 방향 단위 벡터야. 단위 벡터. 조금 시간이 내가 너무 자세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는데 1분만 더 쓸게요. 경로의 접선 방향 성분의 단위 벡터예요. 요거는. 그러면 여기서는 AT가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는 요게 AT의 방향이에요. 내가 R을 붙인 이유는 경로에 따라서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고 여기는 AT가 요게 AT의 방향이고 여기는 요게 AT의 방향이고 요건 AT의 방향이에요. 위치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요. 뭔가 하면 이렇게 할게요. A점이 여기고요. B점이 여기 있어요.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그러면 QT를 A에서 벡터가 아니고 A에서 B로 옮기는데 필요한 에너지 또는 일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이 작은 구간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어떤가 하면 여러분들 이 일을 배우고 W의 E는요. W의 E는 힘이 얘한테 작용하고 있으면 그 힘을 거슬러서 움직여야 돼요. 힘이 작용 안 하면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힘을 받지 않으면. 그죠? 힘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에너지 하나도 안 써도 되는 거지. 힘을 받으면 그걸 거슬러 가야 될 경우에 힘을 받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힘을 받는 거에 거슬러 가야 되는 힘이 뭔가 하면 요거 뭔가 하면 마이너스에다 F에 전기적 힘이 작용하면 전기적 힘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는가 하면 경로를 거슬러 가는 방향. 요 힘이 경로하고 거슬러 가는 방향인 걸 뽑아내 와서 거슬러 가면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고 거슬러 가지 않으면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는 어떤 뜻인가 하면 거슬러 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도트 프로덕트 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갈라 그러는데 작용하는 힘하고 경로가 반대 방향이든지 나란하면 힘을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고 수직 방향이면 힘을 안 써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 도트 프로덕트예요. 그죠? 거기다 뭘 곱하는 거다? 경로의 길이만 곱하면 요게 내가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는데 작은 구간 A에서 B고 L 벡터의 구간을 이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요거예요. 요거. 그런데 여기서
F의 E 벡터는 뭔가 하면 전기장에 의해 QT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힘이에요. 힘? 그러면 요것만 하고 쓸게요. 마이너스 F의 E 벡터의 R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작용하는 힘을 거스르는 힘인 거야. 이동하려고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언제다? 힘을 거슬러 가야 되는, 요거하고 반대 방향의 힘을 작용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요걸 내려와서 쓰면, A에서 B를 전하를 옮기는데 필요한 에너지 dWe는 줄에 해당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정전기적 힘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전기장 E가 정해져 있으면 QT에다 뭐 곱한 거? E 벡터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거예요. dWe는 여기 얘기한 대로 마이너스 F의 E 벡터의 R에 AT의 R, DL인데, 다시 쓰면은, 이제 여기 얘기한 것들 다 반영해서 쓰면, QT에다가 마이너스 E 벡터의 R 벡터 닷 DL 벡터가 돼요. 여기. 그러면, 핵심은, 봤더니, QT에 비례하네?가 보이잖아요. 그죠? 이 벡터가 어떤 형태로 됐든지 간에 반드시 QT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죠? QT에.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 시간 이어서 할게요.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 할까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위로 들어가는 거든지 에너지에 관련되는 걸 할게요. 오늘 기초공사였고 나름으로는 꼼꼼하게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게 벡터 전기장하고 연결하는 것도 미리 만들어줬고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